자, 이 작업에 보면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부터 어디까지? H12까지. 맞나요? 네,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복사. 네, 컨트롤 C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2작업을 콕 찍고, 자, B2세에다 콕 찍으세요. B2세에다가 콕 찍으셔가지고, 컨트롤 V. 자, 컨트롤 V.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키워요. 조금 넓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넓게 그려도 됩니다. 하나 넓게.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나왔어요. 음, 바로 고급 필터네요. 자, 조건이 학습 대상자랑 누적 참여 인원이래요. 그러면 학습 대상자 콕 찍고 컨트롤 눌러서 누적 참여 인원을 콕 찍는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자, 얘를 복사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복사에다 붙여넣기 해야 오타가 나거나 그랬을 때 결과값이 나와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디다 붙여넣으래요? 조건은 주소 찾아보세요. 어디다 붙여넣으래요? 네, B14를 꼭 찍고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끝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거나, 그쵸? 오어 조건이에요. 그런 같은 줄, 다른 줄. 이거나, 오어 조건. 다른 줄, 그쵸? 그럼 여기서 고민되실 거예요. 성인이거나? 부등을 뭘 써야 돼? 이렇게 고민되실 텐데 그냥 쓰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음. 위에서 복사해 와도 돼요. 성인 위에서 복사해다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거 나니까 다른 줄에다가 누적 인원을 또 쓰는 거겠죠. 2만 이상이니까 쓰거나 같다 2만 이상 맞죠? 이렇게 쓰시면 조건은 완성이 됐어요. 쓸까요? 자, 그 다음에 저 어디다 붙여넣기 하래요? B18셀에다 붙여넣기 하래요. 저는 B18을 콕 찍고 들어갑니다. 왜요? 이따 찾기 좋으라고. 자, 콕 찍으셨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고급. 자,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 필터하면 여기 데이터가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복사해야 돼. 우리 B18에다 할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목록 범위 뒤에다 콕 찍고 목록 범위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전체 범위. 그쵸? 그리고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입력한 B4부터 C16까지. 이해되셨어요? 조건 범위. 그 다음 복사. B14, B4, B14부터 C16까지 조건 범위. 여기. 그 다음 복사 어디다 하래요? B18에다가.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뭐예요? 눈으로 필터링을 하라 그랬어요. 그쵸? 일단 학습 대상자가 성인이 맞는지. 세 사람은 성인이 맞네요. 두 번째 유아는 참여 인원이 2만이 넘는지 이렇게 눈으로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부등을 잘못 쓰면 값이 잘못 나올 수 있잖아요. 정답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밑에 이 결과값에서 음, 뭐 다 나타내는 거네. 뭐 특별히 뭐만 나타내세요 했어요. 있네요. 이상인 자료의 체험 유형. 그죠? 체험 유형, 담당자, 그다음에 신청 인원, 그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을 남기래요. 나머진 지우는데 먼저 삭제하시는 거예요. 표사식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코드 드래그 하고 컨트롤 눌러서 학습 대상자 드래그 하고 다 나왔다면 뭘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신청 인원은 나와야 되니까 정원 드래그. 이렇게 세 개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왼쪽으로 밀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급 필터 결과셀에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그죠?
맞아요. 설정한 후 표 스타일 보통 6으로 바꾸래요. 그죠? 자, 요렇게 선생님 드래그를 전체 합니다. 결과값에.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홈에 가가지고 페인트통 눌러서 채우기 없음. 얘를 안 하면 색깔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하셨어요? 채우기 없음. 페인트통 눌러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표서식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자, 표서식 눌러서 보통은 여기 중간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6번, 여섯 번째 거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파란 큰 스타일 보통 6이라고 나와요. 맞나요? 이름 보고 해야 돼요. 요거 클릭하시고 머리글 포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체험 유형 담당자 신청 인원 이렇게 제목이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있죠? 들어있으면 V체크. 안 들어있으면 V체크를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제목 입력하는 칸이 생겨요. 지금은 있으니까 V체크하고 제목 입력하는 칸은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위에 보시면은 머리끄랭 줄무늬행을 적용하시오인데 머리끄랭 줄무늬행이 지금 되어 있어요, 체크가. 그래서 손대실 건 없고 필터 단추 저는 지울게요. 필터 단추 여기 옆에 화살표 나오는 게 필터 단추거든요. 음, 답안 파일을 봤을 때는 얘를 안 지우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지시사항에는 필터 단추는 없으니까 지우는 거예요. 저는 지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작업이 끝났어요. 자, 선생님, 저는 이제 작성하는 것보다 시험 요령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 시험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보이세요? 두껍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도 줄 긋을 거예요. 이렇게 그으세요. 시험지에다가. 3번 하는 거예요. 제3작업에. 시험지에 여기 출력 형태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시험지에 여기 한 번에. 자, 3번에 문제 보세요. 이렇게 생겼죠. 문제지가.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줄 긋는 거예요. 자, 시험 이렇게 결과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줄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우리가 임의로 번호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 아래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칸이 있어요. 그 해당하는 칸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행에다가는 신청 인원이 들어있죠. 3번에는 신청 인원을 갖다 놓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는 학습 대상자가 있죠. 학습 대상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는 체험 유형이랑 누적 인원이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다 갖다 끌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그마 값이 생겨요. 이렇게. 자, 그래서 번호를 매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제1작업에 가서 음, 제1작업에 오셨죠? 그 다음에 B4부터 H12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B4부터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자, 이렇게 블록하셨죠? 그리고 삽입에 들어가면요.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피벗 테이블은 약간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걸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피벗 테이블 눌렀어요. 네, 요렇게. 자, 그럼 표 또는 범위 선택을 우리가 드래그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혔어요. 그죠? 그리고, 자, 얘는 새 워크시트는 시트가 새로 추가되는 건데, 제3작업에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에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기존 워크시트 하고, 위치에다가 콕 찍어 볼게요. 위치. 위치 콕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작업을 누르시고 피벗 테이블 파란색이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지 보시는 거예요. 시험지 보세요. 파랗게 칠해진 데, 하얗게, 회색으로 칠해진 데가 어디서 시작을 했을까요? B2죠. 그래서 B2세를 콕 찍으셔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그릴 수 있는 창이 뜨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 아까 여기다 번호 매겼죠? 1, 2, 3, 4. 맞죠? 기억나세요, 시험지에? 1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넣어요. 그러니까 2번은 뭐 있어요? 학습 대상자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네. 2번 칸에 있으니까. 자, 3번 칸에는 뭐가 있어요? 신청 인원이 있어요. 3번 칸에 신청 인원 갖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칸에는 뭐예요? 체험 유형이랑 누적 참여 인원인데. 체험 유형, 그 다음에 누적 참여 인원. 이렇게 드래그.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저 이제 지시사항이 없는 거 먼저 바꿀게요. 왜냐면 많이 빠뜨리니까. 열 레이블이랑 행 레이블 이름을 쓸 거예요. 자, 열 레이블 콕 찍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학습 대상자 이렇게. 행 레이블에는 신청 인원 명 이렇게. 음, 신청 인원 및 학습 대상자 체험 유형의 개수와 누적 참여 인원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 체험 유형의 개수는 맞죠? 문제. 체험 유형의 개수는 맞아요. 근데 누적 참여 인원에는 평균이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뭐예요? 합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셀에 합계를 콕 찍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신 다음에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필드 설정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 평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 평균을 누르면 글씨가 여기가 긴 거는 지워져요. 그럼 평균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뒤에 누적 참여 인원 지워진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띄어쓰기 맞춰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그리고 이제 확인. 그러면 개수 평균 이렇게 바뀌었어요. 맞나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에 합계였던 게 평균으로 바뀐 거예요. 결과값도 당연히 평균으로 바뀌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이번에 보니까 신청 인원명을 그룹화하고, 그럼 그룹화할 때는, 항상 선생님 여기 신청 인원 바로 밑에 칸 있죠? 네, 행 레이블 밑에 칸에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그룹이 나와요. 그죠? 그룹. 그럼 시작이 얼마예요? 21이에요. 그죠? 끝은, 맨 마지막 숫자는 몇이에요? 50. 21로 펴보고 하는 거예요. 21에 50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단위는 몇씩 증가해요? 10씩. 한 칸당 10씩 끊어가지고 넣는 거예요. 10. 하셨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요렇게 21에서 30, 31에서 40, 41에서 50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룹화예요. 그룹화는 항상 행 레이블 밑에서 오른쪽 누르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학습 대상자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성인, 유아, 초등학생, 유아, 성인 이렇게 돼 있는데 내림차순일까요? 오름차순일까요? 자, 내림차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학습 대상자 옆에 화살표 눌러서 텍스트 내림차순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간혹 내림차순도 오름차순도 아닌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기 대상자 있죠? 초등학생 요 옮겨야 되는 그 정렬 모양을 콕 찍고 밖에 테두리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요. 그럼 사방화살표가 나오죠. 이때 원하는 칸으로 끌고 가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유아, 초등학생, 성인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을까요? 정렬이 내림차순도 오름차순도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끌고 원하는 칸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이 옵션은 사실 아무 데다 놓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돼요. 근데 이게 그룹화 할 때는 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다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는 걸로. 행레이블 밑에서. 네. 그 그룹화 까먹으실까 봐 그래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누르셨을까요? 3번에 레이블이 있는 세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등학생이 여기가 지금 밑에 체험 유형이랑 누적 참여 인원이 한 칸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두 칸이에요. 여기를 병합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세 병합 및 가운데 맞춤에 체크. 되셨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빈셀 표시라고 돼 있죠. 빈셀 표시 옆에다가 놓고 별표 두 개. 꼬표 두 개로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은 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해볼게요. 4번. 4번을 보니까 행위 총합계는 지우고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뒤에 보면 전체 개수, 전체 평균 있죠. 얘를 지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여기 행 총합계 표시의 체크를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총합계가 지워져요. 자,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은 요렇게 합계가 지워졌어요. 자, 보니까 선생님 여기는 왼쪽 정렬 맞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고 여기 보니까 숫자는 오른쪽이고 꽃표는 가운데로 와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숫자 하나하나 클릭한 다음에 걔는 오른쪽 정렬하고 꽃표 하나하나 클릭한 다음에 걔는 가운데 정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2부터 10986까지 드래그. 되셨을까요? 자,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 누르시는 거예요. 눌렀어요? 그 다음에 콤마 누르면은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돼요. 이렇게. 간혹 여기 앞에도 가운데 정렬 되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여기도 가운데 정렬 해주셔야 돼요. 출력통과 똑같이 해야 되니까. 지금은 왼쪽 정렬이에요. 네? 이렇게 다 전체 드래그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콤마. 네, 그러면 꽃표는 가운데 오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됐죠? 그럼 출력 형태가 동일한지 보세요. 혹시 다르면 뭐가 바뀌거나 그런 거예요? 숫자가 다르다 그럼 무슨 문제일까요? 결과값을 봤는데 숫자가 달라. 왜 달라졌을까요? 잘못 입력한 거예요, 데이터를. 아, 1 작업하시고서는 데이터 입력하시고 나서 꼭 확인하셔야 돼. 틀린 게 없는지. 예, 여기 와가지고 값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작업을 해볼 거예요.